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켓TV 허영범입니다. 오늘 롯데자이언츠의 뉴페이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팬 여러분들께 또 인사 한마디 하고 시작을 해야죠. 저는 저보고 또 뉴페이스라 얘기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뉴페이스가 뉴페이스를 또 설명해 주세요. 네. 예, 저도 허켓TV 많이 보고 있고요. 우리 허켓TV 우리 애청자, 구독자 여러분 꼭꼭 눌러주시고 자주 봐주시고 오늘 어쨌든 뉴페이스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열심히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 하기 전에 한 30분 동안 사담 나눴는데 오늘 재밌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문회 감독이 왔습니다. 얼마 전에 또 취임식을 했는데 선수들과 소통하고 멘탈을 살필 것이다. 감독을 어려워하지 말고 휴대폰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연락 달라. 이렇게 부드러운 리더십, 기술보다 멘탈을 강조하는 취임사를 했습니다. 당연하고 선수들이 컨디션이라든지 그리고 멘탈 부분 이런 부분을 조금 강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선수 생활 같이 하셨어요? 선수 생활 1년 딱 했습니다. 딱 1년 있으셨죠? 그렇죠. 롯데에서 네. 1년만 딱 했었죠. 딱 1년 하셨고 네. 그때는 좀 어떻게 교류가 좀 있었습니까? 형님 지금 감독님이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몇 살 차이신 거예요? 저보다 나이는 1살 차이고 학년은 2년 차입니다. 그래요? 초등학교, 중학교 2년 선배죠. 네, 진짜요? 그렇죠. 엄청 그럼 가까운 사이네요. 가까운 사이입니까? 네. 가까운지. 그럼 무서웠겠다. 좀 이제 그 당시에는 1년 선배는 엄청 그렇죠. 무섭잖아요. 그 당시에는 1년, 2년 선배면 엄청나게 거의 하늘이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맞는 시절이었어요. 진짜. 어때요? 선수 시절에는 좀 어떠셨어요? 선수 1년 있었는데요. 사실 허문회 감독님이 저 선수 생활에 LG에 있다가 롯데로 이제 그쵸. 왔었죠. 1년 동안 해봤는데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데 자이언츠에 거의 한 코치 생활까지 하면 23년, 24년 있어서 롯데 자이언츠에 대해서 잘 알고 롯데 자이언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 거지. 저도 마지막에 다른 팀에 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코치를 하면서 다른 팀에 있었다면은 제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만큼 거기 가서 발언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싶어도 사실은 좀 주눅이 든다 해야 되나요? 그쵸. 네,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1년간 같이 있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조용히 묵묵히 자기 일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선수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요. 그렇게 좀 튀고 이런 전혀 없었죠. 전혀 없었고. 근데 몸 관리를 정말로 기억에 탁 남는 게 몸 관리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아프면은 아이스를 정말 오래동안 얼음찜질. 멘탈 관리. 네. 멘탈적으로. 그렇죠. 네.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그렇죠. 많이 이제 신경을 쓰셨던 부분이 있네요. 모든 걸 이제 내일 게임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프로야구는 다른 스포츠하고 좀 틀리게 매일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 하루만 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아프다 이러면은 일단은 프로야구 선수는 얼음찜질, 냉찜질, 아이스 이게 먼저 시작이 되는데 우리 허문회 감독님 선수 시절 1년 봤을 때는 에브리데이였습니다. 에브리데이 차고 있어요. 얼음 남자. 그렇죠. 네, 얼음 공주가 아니라 얼음 왕자. 네, 허문회 감독님. 그런 스타일이었구나. 지도자 시절에는 좀 어때요? 지도자 시절에는 저는 얘기 듣는 것밖에 없죠. 네네. 우리가 같이 훈련을 해본 그렇죠. 것도 아니고. 이제 그렇죠. 바로 그쪽으로 가셨으니까. 그렇죠. LG에 갔다 이제 넥센에서 코치를 하는 식. 넥센의 어떤 지도자 시절이 계속 제일 길었지 않습니까? 그쵸. 길었는데 지금 여기도 나오지만 지도자 선수와 동반자다. 선수들과 소통하고 맨날 살필 것 이러는데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궁금한 팬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은 넥센이 지금까지 좋은 성적을 유지해 오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선수들과 소통, 지도자와 선수는 동반자, 같은 동급이라 생각하고 끌고 오면서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이게 좋은 어떻게 보면 야구 성적을 낼 수 있는 선수를 끌고 갈 수 있는 좋은 생각이다 하는 걸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예전에 그런 좀 카리스마 형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조금씩 이제 좀 분위기를 타고 있는 좀 이렇게 친구 같은 선수들을 함께 살피고.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은 지금은 이제 카리스마를 원하는 그런 팀은 없을 것 같아요. 트렌드라고도 조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게 100% 다는 아니지만은 모든 팀들이 이제는 어떤 관계, 우리 있지 않습니까? 수직 관계. 네. 아니면 그쵸. 수평형 관계 이런 건데 지금은 소통. 그게 어떻게 보면 수평 관계죠. 그쵸. 감독과 코치가 감독, 코치가 선수를 가르친다, 지도한다 개념보다는 선수들이 알고 있는 것,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걸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소통하고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요즘은 그냥 고민 자체도 어린 선수들, 여자친구 고민 자체도 들어줘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코치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멘탈 관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멘탈 코칭까지 예. 이제 더불어서 하는. 자, 그러면 이제 코치진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가장 좀 눈에 띄는 이름이 노병호 코치입니다. 이제 그렇죠. 1군 투수 코치가 됐는데 나이도 사실 굉장히 어려요. 83년생이면 사실 84년생 지금도 현역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저희가 생소한 이름이고 선수 지도자 경력도 짧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간에는 사실 조응천 코치가 지금 1군 불펜 코치로 선임이 됐는데, 뭐, 뭐로 보나 조응천 코치가 좀 더 지도자 경력도 많고, 좀 1군 메인 코치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투수 코치.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바뀌었단 말이에요. 뒤바뀌었단 말이에요. 큰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네. 모든 분들이 모든 국민들이 다 회사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죠? 무슨 조직 생활을 하는 건 아닌데 조직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뭐 공무원도 그렇고 뭐 회사 뭐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사실 이게 뭐 조직의 CEO다 이러면은 그 외적인 여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외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도 뭔가 좀 이 그렇죠. 분야에 전문적인 사람이 네네네.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장 밑에는 그렇게 생각을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근데 결국에는 어떤 전문적인 사람이 있어도 얘기를 했을 때 그 CEO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거는 CEO 마음입니다. 프로야구단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프로야구단도 결국에는 성적이 나냐 안 나냐는 자기 책임이 되는 거예요. 네네. 투수 코치, 타격 코치가 있는데 투수가 타자 투수가 아주 잘했다. 투수 코치, 타격 코치가 물론 이름은 나겠죠. 역량이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감독이 받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허문회 감독이 처음 이제 감독을 하면서 네네. 투수 코치를 어떻게 써야 될까? 반대로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조응천 코치가 훨씬 어떻게 보면 선생을 할 때도 좀 이름이 있었고 그렇죠. 네임밸류도 있었고 네네. 성적도 좋았고 그리고 지도자 경력도 좀 길기 때문에 조응천 코치가 메인 코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냥 CEO, CEO. 네, 허문회 감독은 그냥 자기가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스스럼 없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노병호 코치가 어떻게 보면 허문회 감독하고의 어떤 소통 여기서 지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선수와의 소통을 아주 중요하게 네네. 생각하겠다니까 코치와의 소통도 잘 돼야 되니까 네. 조응천 코치도 물론 성격은 아주 좋은 코치예요. 네. 저도 뭐 얘기를 다 들어봐서 알지만은 모든 거 사람 안 가리고 네네. 다 얘기 잘 하고 한다는데 그래도 감독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이 코치가 얘기했을 때 받아들이고 이 코치가 얘기했을 때 이거는 알았어 일단 얘기를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판단할게 이렇게 소통하는 게 더 쉬운 코치가 노병호 코치지 않겠냐 저는 막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또 1군 코치를 또 하셨기 때문에 투수 그렇죠. 코치를 하셨기 때문에 네. 보통 저희가 야구 중계 장면을 봐도 거의 투수 코치와 감독님은 계속 붙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언제 바꾸자, 이때 바꾸자, 지금 공 좋다, 안 좋다, 지금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대화를 하죠. 그렇죠. 지금 수석 코치라는 자리도 있지만은 보통 보면은 어떤 감독이 됐을 때 수석 코치를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수석 코치를 모시고 올 때 아마추어에서 이렇게 모시고 오는 분도 있어요. 근데 선수 생활을 같이 하면서 네. 어떤 관계 형성,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 네, 그때 당시에서도 내가 얘기하면 잘 들어주고 또 뭔가 나에게 뭐 훈계하면 좀 그렇지만 뭔가 어드바이스 해줄 게 있으면 어드바이스도 네. 해주고 했던 그런 분이다 했으면은 그 나이가 적건 많건 아마추어에 있건 프로에 있었건 상관없이 네. 수석 코치 쓰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도자 경력도 짧지만은 어떻게 보면 자기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편안하고 쉽게 되지 않겠나. 조응천 코치보다는. 그러면 이거를 사실 조금 어렵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소통이 잘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코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조금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감독이 편한 사람, 감독이 이야기하기 편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위험한 발언인데. 그래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나요? 솔직히 그렇죠. 지금은, 냉정히 말해서 네. 그렇죠. 지금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계속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요. 네. 프로세스라는 게 뭡니까? 뭐 서로 간의 뭐 소통, 서로 그렇죠. 간의 믿음 이런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데이터 야구도 지금 아주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롯데뿐만 아니고 10개 구단이 다 데이터 야구, 그렇죠. 데이터 야구 하는데 그러니까 야구는 데이터를 줄 테니까 그걸 보고 하되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100% 발휘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방금 이야기했지만 조응천 코치가 이제 1군 불펜 코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롯데가 이전에 어떤 추구했던 코칭 스텝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그렇죠. 뭐 좀 네임밸류가 굉장히 있다던가 롯데에서 프랜차이즈로 생활을 오래 했다던가 이런 코치들과는 뭐 이따가 박종호 수석 코치도 나오고 뭐 퀄리티 컨트롤 코치도 나오겠지만 전혀 달라요. 예, 우리 저도 뭐 롯데맨이라면 롯데맨인데 롯데맨으로서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주영강 코치가 그래도 묵묵히 꾸준하게 우리말로 그냥 버티고 있었다고 막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쵸, 어쨌든 네. 잘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때까지 버텼는데 올해 지금 10월 달에 이제 계약을 만료하고 구단에서 계약을 안 하겠다 했는데 모든 걸 바꾼다 해가지고 지금 코치 13명의 코치가 지금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런 엄청난 쪽에서는 거예요. 팬들이 원하는 지금 야구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고 조홍천 코치에 대해서 뭐 얘기하면 앞서 얘기한 대로 소통이 아주 좋은 코치예요. 뭐 네. 나이가 많은 뭐 감독이나 나이가 많은 코치나 어린 선수나 어린 코치나 모든 대화가 다 잘 된다는 그런 네, 평가를 제가 들었어요. 저도 이제 같이 해본 기억은 없으니까. 그렇죠. 계속 저도 들은 것밖에 없죠. 상대팀에 계속 그렇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네. 누구한테 듣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네.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아주 뭐라 해야 돼요? 좀 다 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코치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시즌이 들어가서 시즌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좀 네. 틀리겠지만은 조홍천 코치를 어쨌든 1군 불펜 코치를 갖다 놓은 거는 노병호 코치보다는 조금 네임밸리스 위에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조금 우리말로 자존심 조금 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요. 어쨌든 네. 여기 있으면서 감독 입장에서는 허문회 감독 입장에서는 또 노병호 코치가 아무리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소통이 잘 되더라도 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장에서는 뭔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네네. 아 이걸 바꿔야 되나? 코치는 바꾸자는데 나는 안 바꾸는데 막 이렇게 걸릴 때가 상당히 네네. 많습니다. 특히 투수 교체 타이밍이 정말 투수 어렵죠. 교체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네네. 그런 타이밍이 됐을 때 조홍천 코치가 조금 그런 쪽에서 앞서 얘기한 대로 특별히 스스럼없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코치라고 저는 평가를 들었기 때문에 이 조홍천 코치가 그런 쪽에서 조금 감독에 도움을 주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불펜 코치에 지금 앉혀놨지 않겠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딱 경기 상황이라고 봤을 때 선발 투수가 위기를 맞고 바꿔야 된다 아니냐에 대해서 이제 노병호 코치와 상의를 하다가 그렇죠. 불펜 쪽으로 전화를 해서 지금 뭐 던지는 애는 볼이 좀 어떠냐 바꿀까 말까 이런 것도 상의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그게 빠르게 된다면은 가능은 한데 근데 네. 우리가 게임을 하고 있는 중에 네네. 불펜에 전화를 해서 투수 코치, 불펜 코치가 받아서 감독이 물어보고 불펜 코치가 대답을 하고 이게 상당히 그거는 힘듭니다. 힘들고. 정말 네. 힘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닝이 끝나고 다음 네네. 이닝에 올라갈 투수를 생각을 한다면은 커뮤니케이션 충분히 되겠죠. 그러면 그쪽으로도 커뮤니케이션이 좀 많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게임이 끝나고 나서 그 상황에서 이 선수보다는 이 투수 올라갔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을 때 어떻게 보면은 뭐 같이 부를 수도 있겠죠 감독이. 네네. 불펜 코치나 뭐 메인 코치나 같이 부를 수도 네네. 있겠지만 그랬을 때 뭔가 실패를 봤을 때 조금 조홍천 코치에게 좀 도움을 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군요. 좀 조홍천 코치의 도움을 많이 안 받는 상황이 계속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네, 그냥 뭐 제일 좋은 거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사실 뭐 박종호 수석 코치가 또 수석으로 오게 됐어요. 그렇죠. 박종호 코치는 또 선수 생활도 잘 했잖아요. 뭐 그렇죠. 최다 연속 출루 기록이었나요? 세우기도 했었고 아주 뭐 교타자로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인데 수석 코치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렇죠. 뭐 투수 메인 코치만큼 네. 어떻게 보면 수석 코치가 투수하고 타자하고 뭐 다 아울러야 아울러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행동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야 수석 코치 박종호 코치 지금 나이가 뭐 작은 건 아니에요. 우리하고 네. 학번이 같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렇죠. 47 되죠 이제. 상무에서 네, 코치를 하다 그렇죠. 이제 롯데로 왔는데 사실 이거 자꾸 네임밸류 뭐 어떤 기록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박정호 수석 코치 오는 수석 코치는 사실 자기가 프로야구 선생을 하면서 어떤 기록을 계속 꾸준하게 가져가면서 남긴 업적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 그런 코치는 코치 지도자로서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 근데 선수 시절은 정말 꾸준하게 그렇죠. 잘했던 선수. 꾸준하고 잘했던 선수. 네네네. 하이클래스에 꾸준하게 항상 이 잘했던 테이블 선수인데. 세터에 이제 그렇죠. 네, 배치가 되고. 소리 없이 강하다.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 네. 보면 되는데 박정우 수석 코치는 제가 알기로는 뭔가 불의가 좀 있으면은 조금 덤빌 줄도 알고 그래요? 선생할 때 그렇게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선수 유명한 생활 일화가 때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있었죠?
90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뭐였죠? 박정태 선수 네네네. 뭐예요, 박정태 뭐예요? 선배랑 운동장에서 한번 치고 받았죠. 아, 진짜요? 그 벤치- 영상 있으면 보내주세요. 그 영상 있으면 보내주세요. 아, 정말요? 네, 박정태 선배 하면 그래도 정말 불이죠, 불. 운동장에서 네. 뭐 10개 구단, 그때는 8개 구단이었죠. 8개 구단에서 그래도 최고 아니었습니까? 쉽게 이렇게 덤빌 상황은 네네. 아니었는데 슬라이딩을 한번 2루에서? 한번 잘못해 들어갔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언쟁을 하다가 같이 네. 붙어버렸어요. 아. 박종호 선수가 제 기억으로는 먼저 주먹이 날라간 거. 아, 정말요? 박종호 선수가 지도자 스타일도 굉장히 좀 불같은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못 들어봤는데 네. 박종호 코치가 LG에서 이제 코치 생활을 조금 오래 하다가 이제 네. 상무에 갔었잖아요. 1년 하다가 롯데 왔는데 수비 코치를 했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수비 코치라는 게 사실 이렇게 선수들에게 어떤 카리스마를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소통을 하면서 애들은 선수들을 끌고 간다든지 이런 면에서는 투수 코치나 타격 코치나 수소 코치에 비해서는 조금 뒤에 있는 그렇죠. 듯한 느낌이 네네네.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저는 못 들어봤는데 선생을 할 때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뭔가 아닌 건 아니다고 얘기할 수 있고 뭐 좋은 건 좋다고 얘기도 네. 할 수 있고 그리고 최근까지 뭐 상무지만은 어쨌든 프로 선수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그렇죠. 집단입니다. 네네. 거의 A급 선수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 선수들을 어떻게 보면 좀 아우르면서 잘 끌고 가면서 또 상무가 항상 이부 리그에서는 항상 우승입니다. 으뜸이죠. 네, 뭐. 그렇다 보면 거기서 코치 생활을 하면서 또 하이 클래스에 있는 선수들을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면, 멘탈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어쨌든 잘 끌고 나태해지지 갔다. 않도록. 네, 잘 네. 끌고 갔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허문의 감독과 박종호 코치 하면은 LG. 그렇죠. LG가 딱 기억이 나죠, 그죠? 딱 완전히 딱 LG 네. 판이 생각이 나요. 그렇다 보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뭐 허문의 감독이 네네. 뭐 이렇게 소통을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네네. 사람을 고르다 보니까 근데- 박정호 코치가 수석 코치가 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스타일이 지금 이제 우리 위원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 뭔가 허문의 감독님은 조금 이제 뭔가 당근으로 소통으로 네. 커뮤니케이션으로 좀 선수들을 좀 이렇게 하는 스타일. 근데 이제 또 박종호 코치는 약간은 또 좀 불같은 면도 있고, 그렇죠. 조금 좀 카리스마도 조금 있고, 선수들이 나태해졌을 때 이렇게 좀 다 잡아줄 수 있고, 그래서 완전 좀 양극으로 해서 채찍과 당근이 조금 이런 조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하고 또 야구 팬분들이 오해를 안 하셔야 될 게 이제 뭐 불의의 같은 이런 성격도 있다, 뭐 카리스마도 있다 해서 예전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또 다르죠. 네, 그렇죠. 지도자하고는. 뭔가 선수들한테 메시지를 던지더라도 예전처럼 수직 관계 이런 식으로 뭐 왜 그렇죠. 그랬어 어떻게 네네. 했어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박종호 코치가 어쨌든 또 좋은 1군에서의 활약이 있는 선수들을 데리고 1년을 또 해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할 말이 있을 때 또 좋게 연결을 해가지고 그러나 좀 장난스럽지 않고 편하지 않게 네네. 조금은 메시지를 묵직하게 사실 선수들이 그런 것도 받아들일 있어야 수 되죠. 있게끔. 있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있어야 네. 되죠, 무조건. 집에서도 아마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애를 키우는데 애가 요즘 애들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키우기. 힘들죠. 그래서 엄마 아빠 두 분이 다 편안한 그러면 또 부모면은 그렇죠. 애가 좀 네. 버릇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 한 명은 좀 악역을 맡아야 된다. 맞아요. 지금 또 보면은 물론 이제 고참들을 중용하고 지금 하고 있지만은 지금 성민규 단장이 오면서 사실은 성적도 성적이지만은 밑에 우리 신인급 선수들 유망주들 좀 발굴한 선수들이 뭔가 한 템포 포텐을 못 터뜨리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선수를 어떻게 또 이 고지까지 딱 올려놓느냐. 그것도 지도자의 역할이죠. 그렇죠. 네. 이까지 올려놓느냐는 건데 그런 면에서 조금은 젊은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1군에는 고참 선수급보다는 젊은 선수들이 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지금 생각은 들어요. 네네. 내년 시즌이. 그런 면에서는 코칭 스텝에서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묵직한 말을 좀 이렇게 자주 던져줄 수 있는 네네. 아무래도 고참들 경험을 했던 프로야구에 이제 산전수전 다 겪었던 고참들보다는 조금 밑에 선수들은 사실 우리말로 뭐 똥오줌 못 가린다 이런 면이 조금 보이긴 보여요. 게임을 하다 보면 코치도 해봤고 선수도 해봤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에서는 밑에급 선수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팀 분위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모를 때가 좀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 면을 어떻게 보면 박종호 수석 코치가 좀 잘 챙겨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역할이 좀 크네요. 예, 잘 챙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역할이 큽니다. 이번에 윤덕
퀄리티 컨트롤 코치가 롯데에 오게 됐는데 사실 솔직히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퀄리티 컨트롤 코치. 이게 뭐라고 봐야 될까요? 죄송하지만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뭐 퀄리티 스타트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데. 뭐 퀄리티도 들어보고 컨트롤도 들어봤지만 이 퀄리티 컨트롤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는데 그렇죠. 네. 좀 인터넷에 좀 뒤져보니까 SK가 2017년 시즌에 네네. 이걸 도입해가지고 좀 네. 하기는 했었는데 이게 대충 내용을 보면은 뭔가 무슨 일을 꼭 담당을 한다 이게 없더라고요. 뭐 국제 선수 스카우트 업무도 보고 네. 또 시즌 때는 1군 경기에 대해서 뭐 지원 업무도 하고 분석도 어떤 하고. 전력도 뭐 네네. 얘기를 해주고 전력 분석도 하고 한다고요. 그리고 또 좀 어린 선수들 우리 뭐 네. 육성군에 있는 2군에 있는 선수들 또 어떻게 보면 나갈 방향 지도 방향 뭐 예를 들어서 제시해주고. 투수 코치 출신이라면 투수들 좀 나갈 네. 방향들을 좀 제시한다 이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다양한 분야의 모든 책임을 맡고 있는 아주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롤이 딱 정해져 있진 않은데 그렇죠. 정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다. 퀄리티 컨트롤, 질을 어떻게 보면 컨트롤 올린다는, 하겠다 예. 뭐 이 말인데 1군 지원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기록 파트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한 거는 뭐 기록 파트 뭐 이런 식으로 전력 분석 팀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뭐 해외 스카우트라든지 2군 선수들의 어떤 육성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뭐 터치한다 아니면은 좀 어드바이스를 한다. 육성군이 어드바이스를 네네.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1군 선수들의 어떤 기록들 네. 상대와의 어떤 상대성, 뭐 기록, 이 선수는 이 선수에게 약하고 이 네네. 선수는 이 선수한테 약하고 뭐 강하고 이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 코칭 스태프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 네네. 그리고 특정 선수에게 약하면은 그 선수의 영상을 찾아서 우리 있을 때도 뭐 전력 분석팀이 했지만 영상을 찾아서 뭔가 이 투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포지션이 나온다 이러면 변화구고 이렇게 나온다면은 직구고 이런 얘기를 좀 해줄 수 습관을 있는 좀, 거. 네. 예. 그러니까 기록과 영상을 담당을 해야 할 퍼센테이지가 제일 네. 높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1군 지원 업무요. 네. 그래서 지금 구단에서 나온 보도 자료도 R&D 파트에서 산출한 데이터 및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 운영 전략을 준비하고 뭐 현장 선수들에게 조언을 하는 게 역할이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그 역할을 아마 할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사실 조금 더 전방위적으로 넓은 역할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그렇죠. 뭐 SK 좀 전에 뭐 말씀드린 대로 그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SK에서 그걸 했는데 SK에서 처음 이제 도입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해외 스카우터도 있고 네네. 뭐 2군 선수들에 대한 어떤 지도 방향, 뭐 어드바이스 이런 어떻게 나가자 하는 것도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일단 롯데는 이렇게 지금 네임을 붙여놨지만은 네네. 직책을 줬지만 어떻게 보면은 영상, 기록 그걸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들에게 이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고 네.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고 그 기록들을 줄 수 있는 지금 이걸로만 봐서는 아주 영향력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걸 기록지를 다 주게 되면 그걸 네네. 코칭 스텝이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코칭 스텝과 아주 이제 가깝고 실질적으로 코칭 스텝이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코치.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분도 이제 키움에 있다가 그렇죠. 롯데로 오게 된 거고요. 뭐 FA로 하면은 지금 11억 원 계약하겠습니까? 욕을 하고 선수라고 싸움을 하고 그런 게 이런 아니라. TV에 나오는 거나 운동장에서 이 선수의 플레이를 그렇죠. 보면은 아마 몰래 뭐 연습 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